네. 지난 9월에 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선 무효형의 근거가 됐던 법률 조항들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판단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요.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대변인 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그 신청한 그 법률 조항이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좀 짧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앞서 가지고 네. 어떤 부분이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로 바뀌었는가 예. 말씀드리면은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네.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죠. 김영환 후보께서 아주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그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포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게 형 강제 입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네. 유추해가지고 네. 이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로 해석해서 더 네. 나아가서 이거를 갖다가 공표했다, 원래 외부에 알렸다 이렇게 해서 당선 무효형을 허위 선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예. 1심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유죄로 인정 안 하고 무죄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예. 두 가지 내용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허위사실그 공표죄가 행위와 공표라는 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헌법상에서 이 명확성의 원칙, 네. 이제 주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예. 저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요. 또 네.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있어가지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중대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 양형이 부당하다 인정할 경우 이제 상소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만 돼도 이게 그 당선이 무효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야말로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게 상고심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양형 부당을 좀 다룰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갖다가 두지 않는 건 잠깐만요. 잘못됐다.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리면서 나왔던 형량이 벌금 300만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대법원의 상고 요건에 지금 이 형량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헌 심판 제청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좀 거꾸로 받아들이면 대법원에 가서 지금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청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래서 뒤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아닙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좀 확대 해석된 부분이고요. 네네. 이게 이제 경기도에 1,000만 이상의 유권자가 음흠. 투표한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당선 무효가 될 경우는 굉장히 이들 유권자들, 그다음에 국민의 이 대임 유지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예.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헌 법률 청구를 갖다가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갖다가 뭐 상고 기각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예. 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네. 제가 그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 그 예. 신청하는 게 두 가지 법률 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고 단계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도 이건 신청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1심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문제도 안 됐죠. 네.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도 네. 사실은 법정에서 뭐 검찰 측이나 그다음에 판사께서도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심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그 무죄가 나올 걸로 예측을 했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법률가들도 이 부분은 오히려 그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한 토론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깔끔하게 나왔고 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위헌법률 알겠습니다. 심판을 갖다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대변인 제가 이제 질문드린 예.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네,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 부당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음,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리한 뭐 기소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네네. 그 네 가지 건이 이제 그 기소 내용으로 들어왔었죠. 예, 그 예. 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쟁점이 안 됐습니다. 전혀.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사법부에서 2심 그 재판부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뭐 심리에서 진행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음, 거는 음. 작게 봤었죠. 네네. 법적인 내용을 갖다가. 네. 근데 오히려 다른 거는 다 무죄가 나오고 이것이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 유죄가 나와가지고 음, 여기에 대한 거를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얘기하게 된 것이죠. 좀 다시 한번 그럼 정리차 그럼 다시 한번 뭐 확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네,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의 언론은 결국은 그 네.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이 해석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부분은 예. 이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거는 시정하게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고 음흠. 또 이 재판의 당사자의 당연한 이 그 권리입니다. 따라서 네네. 이거를 갖다가 주장한 것이고 음, 이게 항소심이 이제 진행되면서 음, 부각됐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예. 이 부당함을 갖다가 제청하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대변인께서 예, 예. 2심 판결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면 네. 2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필요성이 상기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음, 작년도에 이게 기소될 때부터 정말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네네. 사실은 통상적으로 재판이 선고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쟁송들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 그다음에 정치적인 공세 부분이 예. 검찰의 기소로 돼서 음,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2심까지 와가지고 대법원을 앞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제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이걸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판결이 이번 재판의 부당하다 가장 큰 싶어서 예. 문제성에 대해서 음,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게 김경수 경남지사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만난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화제가 됐는데요. 이 만남이 어떻게 성사된 건지 좀 밝혀줄 수 있나요, 대변인님? 네, 그분은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네, 그런 사실을 뭐 알고 있지 못한데요. 네, 민주연구원장 그 양정철 그 원장이 주선하셔가지고 예, 워낙 이제 최근에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예, 따라서 이게 뭐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음, 이제 김경수 지사, 음,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함께 모여가지고 화합과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응원하는 이러한 음.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게 언론은 예, 그러면서 예. 보도하기를 친문과 반문의 어떤 대표자가 모여서 화합을 도모한 거다. 친문 네. 반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은 좀 확대 해석한 부분 같고요. 예, 뭐 이재명 그 지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음,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울 때 네, 앞장서 가지고 단한만이 살 길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고 네, 이거를 갖다가 친문 비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음,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뭐 네, 김경수 지사나 그 이재명 지사나 다 당의 자원들이고, 음, 그다음에 내년도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좀 이렇게 단합하고 단결해가지고 예. 잘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연구원 네. 차원에서 그 경남지사도 마찬가지고 경기지사하고 이제 정책 협의를 하기로 그 약속한 바가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올 초에 저희 경기도 경기연구원하고 네. 정책적인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함께하자 이런 정책 혹시 협의를 그거하고도 한 적이 상관이 있는 있습니다. 만남이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충분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우리 가장 큰 광역 단체고 그다음에 예. 많은 개혁 정책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책적인 부분도 논의가 서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들으신 바는 없고요.
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만남 후에 이재명 지사의 표정이 밝던가요? 표정은 조금 좀 밝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다시 또 이제 그 약간 그 거북살스러워도 있는데요. 지금 그 네. 이재명 지사의 탄원서 네네.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뭐 10만 명 탄원은 100%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근데 네, 문제는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 도 네. 자문위원에게 탄원을 네. 도와달라는 요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된 바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감사를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근데 감사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뭐, 예, 예. 네, 예, 개인의 뭐 일탈의 행위 같고, 예. 저희가 지금 탄원 말씀을 하시니까, 뭐 경기도 의회는 물론이고, 전국의 시군의장협의회 또 뭐 31개 기초단체장 이런 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네. 탄원해 주시면서 이 경기도에 도정이 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데 한 목소리를 지금 내주시고 있고 또 사회 원로분들 그리고 우리도 경기도의 저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닥터일기 정책을 시장님하고 함께 이걸 이뤄내면서 네. 굉장히 이 경기 도정에 참여하는 이 마음에서 본인이 자필로 이거를 갖다가 탄원할 정도로 사회 저명 인사들 뭐 자발적인 이런 탄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또 그건 알겠고요. 더 근데 열심히- 아무튼 예, 이 예. 카톡 보낸 공무원은 그럼 지금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저희 결과는 규정에 언제쯤 나오게 맞춰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이제 추이를 봐야겠죠. 예.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 대변인님 말씀은 이 5급 공무원의 어떤 말 그대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행위였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일체 어떤 그 도청의 어떤 뭐 지시나 이런 뭐 연관도 없다고 자신하세요? 이게 탄원에 있어가지고 만에 하나 도청에서 이게 연관이 있다면 오히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개인적인 이러한 뭐 마음이나 충정에서 개인의 일탈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해가지고 규정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반된 행위가 네. 있으면 거기에 알겠습니다.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짧게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전에 네. 닥터 헬기 말씀하셨길래 생각이 나서 짧게 요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요번에 독도에서 추락한 헬기하고 지금 그 경기도 닥터 헬기가 같은 기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같은 기종이고요. 예.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제 독도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다음날 즉각 저희가 현재 운행 중인 그 헬기에 대해서 긴급 정비 그다음에 특별 지금 안전 교육 실시하고 있고 예, 예. 예, 지금은 좀 중단시켰습니다. 우리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